이재명 정부 들어 첫 집값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무조건 6억 원까지로 묶는 초강력 규제입니다. 다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급제동을 건 건데 발표가 나오자 당장 강남 인기 아파트 단지에선 호가가 2억 원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화 기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과 교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를 제한한 건 처음입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량이 제한되다 보니 연소득 6천만 원 차주가 10억 원 주택을 살 땐 규제 전후 한도 변화가 없지만 연소득 2억 원 차주가 20억 원 주택을 사면 주담대 한도는 8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서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포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대부분 받으세요. 특히 7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신다 보면 30억 정도까지는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되며 전세를 낀 갭투자 역시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등에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 총량 역시 25% 축소하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하려던 계약을 대출 규제 때문에 급하게 땡겨가지고 저희가 오늘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하루 차이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강남에선 호가를 2억 원 낮추거나 급매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규제 없이 대출만 강력하게 조이는 핀셋 처방이 나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취득세 강화 등 과세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폈다가 실패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더 매겨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며 다른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를 거라고 약속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공시지가 인상,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 등 대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은 제외될 거라는 관측이 유력했고 첫 번째 선택은 초고강도의 대출 조이기였습니다. 정부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온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공급 확대 세 가지 대책 가운데 대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른바 영끌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를 사실상 봉쇄하고 실수요 주택 구매에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내줘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누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금융위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진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공지를 통해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15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집값 상승을 이끄는 고가 아파트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1억 원씩 오르더니 얼마 전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근처의 같은 평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달 1억 원 가까이 값이 뛰어 이달 초 최고가인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의 24평, 34평을 사지 못하는 분들, 15억에서 20억 내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신축으로 있는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곳이 여기다 보니. 하지만 오늘부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영끌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마포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LTV 70%를 적용해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현금 3억 6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와 현금이 6억 원은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15에서 20억 사이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이번 그 정부의 대출 규제에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또는 이전 수요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할 수 있어서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있는 10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은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입니다. 대출 6억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뿐 아니라 공급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정부는 쏠림이나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추가 보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규제로 서울 아파트 74%가량의 대출 한도가 줄게 되는데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부동산 중개업소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규제 당일 거래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후에 발표되고 나서 지방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으로 신속하게 한다든지 급하게 서둘렀던 진행되던 검토하던 것들.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안내가 안 나오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14억 6천만 원. 소득이 충분하다는 가정 아래 주택담보대출 비율 70%를 적용하면 종전에는 10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액이 4억 2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74%가량 약 127만 가구의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선 고소득층의 신용대출이 늘거나 서울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이라는 유형은 일단 사고자 마음 먹으면 그 매수 포기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대출 한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다 보면 그게 이제 지역적인 풍선 효과로 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점검회의에 나서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5개월 연속 증가하며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월간 가계부채 증가 폭을 3조 원에서 4조 원 수준으로 관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초강력 규제가 갑자기 발표된 만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오늘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건데 왜 6억 원입니까? 네, 금융위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과 소득 대비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건데요. 주담대 6억 원을 30년 동안 갚는다고 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가구 소득으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금융위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6억 원 넘게 빌린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 현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사게 되고 젊은 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한번 살펴보면요.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8천만 원이 줄고 신생아 특례 대출 역시 한도가 1억 원이나 줄게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한도가 모두 줄었습니다. 당장 자본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와 현금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사게 되는 거 아니냐, 즉 실수요자에겐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지적도 쏟아졌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젊은 층이 상실감을 느끼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건은 이런 초강수가 시장에 먹히느냐일 텐데 어떨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 일부에선 벌써부터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상급지 상승세가 주춤할 거란 전망과 대출 규제 약발이 먹힐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궁극적으론 공급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이러한 종합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 정아람 기자였습니다.